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네, 클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와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케치에서 작성한 객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크기, 형상은 치수, 그리고 형상 구속 조건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형상을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치수 매개변수와 구속 조건으로 이 형상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치수 조건을 통해서 조립품 내에서 케이블 체인을 이동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갔고요. 우선 이제 치수를 주기 위해서 저는 사각형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중심 사각형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각각의 치수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치수는 위에 있는 치수가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클릭, 선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50이라고 줘볼게요. 그리고 높이는 3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했던 것처럼 형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더 클릭하면 치수 변경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한번 클릭하면 바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수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두 번 더블 클릭해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형상들에 대한 모든 치수는 직접 형상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위에 보시는 fx, 매개변수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위치는 fx 맨 위에 있고요. 또는 관리에 보면 매개변수라고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에서 입력했던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변경시키게 되면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지워볼게요. 이번엔 다른 형태의 매개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고요. 치수 선택하고 클릭. 저희는 지금까지 그 값을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는 너비라고 해보겠습니다. 너비. 근데 값을 줘야겠죠? 50으로 줘보겠습니다. 여기는 높이 25로 줘보겠습니다. 형상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치수들의 이름을 부여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매개변수를 보시게 되면 너비와 높이 입력했던 값으로 매개변수 이름이 부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생성한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수에서 이런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치수, 자, 높이인데요. 높이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너비의 절반이 되어라. 나누기가 되네요. 만약에 수식이 입력이 완성이 안 되면 계산할 수 없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입력이 완성이 되면 검은색이 됩니다. 체크 버튼 누르면 25가 되고요. 앞에 fx가 붙습니다. 얘는 함수 처리됐다는 건데요. 그럼 다시 한번 매개변수를 한번 봐볼까요? 네, 너비는 50, 높이는 너비에서 절반이 되라. 만약에 여기가 6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이 돼야겠죠. 이렇게 각각의 치수들을 연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의 설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치수 화면 표시가 있네요. 치수 화면 표시에 표현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높이는 너비 나누기 2, 너비는 60 이렇게 화면상에 치수의 이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른 형상 한번 직접 또 그려볼게요.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보고요. 십자가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 십자가의 가운데는 홀이 있다, 원이 있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의 스케치는 일단 형상 그대로 그 형상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상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변수가 부여가 됩니다. 다 직각이 들어갔고 수평이 들어갔네요.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이런 이제 십자가 형상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동일한 선에 있습니다. 얘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속 조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 형상을 좀 더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는 네,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네요. 얘는 두 개의 선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맞춰지고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클릭, 위에도 줘볼게요. 클릭. 조건을 다 부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움직여지겠죠. 그 다음 모든 선의 길이가 다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일은 여기 같음이라는 조건입니다. 같음, 윗선, 각각의 모든 선들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미 동일한 겁니다. 수평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쭉쭉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구속 조건의 동일선상과 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스럽게 부여됐던 수평, 수직 구속 조건, 그 다음에 직각 구속 조건, 평행 구속 조건, 점과 점의 일치를 시켜주는 일치 구속 조건 등등을 이용해서 형상의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이용해서 한번 치수를 줘볼게요. 여기 크기 이름을 1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다 커져야겠죠. 맨 처음 말씀드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항상 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치수의 절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방금 전에 보셨죠? 이 치수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5가 됐다. 당연히 7.5가 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이 항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을 이 형상의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치수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누기 2. 자, 이런 치수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치수 작업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평입니다. 수평, 여기 있는 중간점과 여기 중간점은 서로 수평하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중간점과 얘는 항상 수직하다. 자, 그러면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자, 이제 알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지어볼게요. 자, 마지막 방법은 구성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구성선 체크를 하고요.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다 하나 그릴 텐데요. 네, 점점점이 됐죠? 구성선 체크 해제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일치 조건으로 이 점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형상이 변경돼도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갈 겁니다. 치수를 변경시켜도 같이 형상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치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적게는 13개 이상의 치수로 형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구속 조건과 참조선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단순화시켜서 형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케이블 체인의 메인 루프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부터 전체 외곽의 혹은 내부의 길이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놈이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면은 위에는 줄어들고 밑에는 늘어나겠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지금 150만큼 해보겠습니다. 줄어든 만큼 늘어났죠. 자, 이런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스케치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을 그려서요. 이건 스케치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50 정도로 작성해서 50으로 세팅해 놓고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0입니다. 가정을 얘 전체 길이는 600m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0mm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개변수에다가 600mm는 제가 말로만 선언했네요.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부여된 여러 치수가 있는데요. 수치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용자 매개변수에서 거리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값을 600이라고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이 치수는 254.03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4, 나머지를 플러스 600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 수학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의 전체 외곽 길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그러면 반호의 길이는 파이 r입니다. 아까 50이라고 줬으니까 반지름이 25일 거고요. 25 곱하기 3.14 1592 냠냠냠냠 하면은 나오겠죠. 아, 그런데 너무 입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수 작성을 할 때 반지름 치수가 나오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치수 유형을 호의 길이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8.054 쭉 나오겠지만 소수점 세 자리에서 일단 커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은 25로 싹 고정이 됐어요. 얘 덕분에. 자, 위에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길이는 전체 길이, 아까 거리라고 했는지 길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매개변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매개변수 나열이 있고요. 자, 거리라고 입력했네요. 자, 거리에서 빼기 여기 호의 길이 그리고 빼기 여기 이 거리가 되면 나머지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거 봤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나왔으니까요. 매개변수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40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전체 다 이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어디 한 군데가 고정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고정, 가운데 점을 고정시켜 볼게요. 자, 지금부터 얘는 네, 고정됐어요.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자, 길이가 254, 78, 여기는 나머지 값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자, 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이 치수를 움직일 수 있는 치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옵션은 바로 여기 연계 치수를 살포시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가로가 생겼네요. 이동해 볼까요? 아, 네,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개변수와 형상, 치수 구속 조건, 그 다음에 연계 치수 등등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스케치 피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격 띄우기를 작성하고요. 선을 통해서 닫아주면 이제 케이블 체인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에서 매개변수와 그리고 치수, 형상 구속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